안녕하세요. 오늘 대놀 수요 세미나로 만나 뵙게 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 교실의 김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전의 수요 세미나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의료와 인문학의 관련 또는 치과에서 인문학의 필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미 한번 들어본 내용인데 또 재탕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의료 인문학 의미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당장 진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대로 좀 들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세 가지 모두 다 제가 조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좀 뭐랄까요? 좀 가볍고 편안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것이 진료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따라서 우리의 의료인으로서의 삶과 또는 의료와 연관된 나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료인문학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원래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가 되긴 합니다. 사실 모든 학문이 다 인간에 관한 학문이 아닐까요?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것이고 과학이니 수학이니 해도 어차피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랄까요? 일반적인 교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 그 분야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 또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근원 문제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물론 근원 문제가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인문학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통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인문학이 아니냐? 그것도 인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특히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보통 이제 어떤 경험된 현상,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거기에 내재한 어떤 법칙이 있는가를 저희가 물어보게 되죠. 사회과학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사회학이라고 말하는 학문이겠습니다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가?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내재 있는 어떤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저희 보통 이제 수학이니 물리니 생물이니 이런 것들은 대놓고 아주 이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물리 현상, 생물 현상 이런 것들이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닌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전부터 인간 본질에 대한 비판적 그리고 분석적인 탐구라고 해왔습니다. 물론 이 본질, 근원, 비판, 분석 이런 단어들이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단어들은 아니고 이런 경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을 그 안에서 이런 법칙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똑같이 다시 재현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죠. 사람도 있고 세계도 있고 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골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일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저 일은 이런 문제구나. 라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문사철이죠. 문학, 사회, 사학, 철학입니다.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미 벌어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학, 즉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경험 자료에 근거합니다. 사실 뭐 철학도 이제는 경험 자료에 당연히 근거하고요. 심지어는 문학 같은 경우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겠죠. 물론 그건 뭐 영상이고 이건 문학은 보통 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장르 또는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야들이 경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분야는 어떤 내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자료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술 작품은 왜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 예술 작품은 과연 예술 작품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뭐 아시겠지만 뭐 현대 예술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뭐 문학, 사학, 철학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은 법칙이 없느냐? 네, 저는 이런 질문들은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이런 법칙 때문에 인간이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물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뒤섞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어떤 심리 현상을 심리학에서 탐구하고 뭐 또 뇌의 움직임을 이런 인지과학에서 탐구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성찰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놓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에는 당연히 뭐 어떤 경험 자료 거기서 나온 법칙 그리고 그 법칙의 토대로 한 어떤 인간에 대한 질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 사실 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뭐 이런 인문학이 막 이렇게 완전 분리돼 가지고 이거 다른 학문이고 완전 구분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저희가 인문학이다, 문사철이다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자가 나름대로 답을 구하고 그런 어떤 구한 답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널리 알려지고 그래, 그런 생각은 그럴듯하네 라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요새는 이게 뭐 그렇게 딱 뭐 경험과 어떤 뭐 이런 인문학적 탐구 이런 게 나눠지기 어렵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뭐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여러 가지 문화들의 양상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는 방식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이건 뭐 흔히들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구분하긴 하지만 인류학은 경험 자료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실험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옛날에 철학하면 보통 철학자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알아냈다. 이것이 뭐에 대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실험 철학은 그런 방식을 좀 배격하려고 합니다.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탐구하고 거기에서 꺼낸 결과를 또는 거기에서 꺼낸 값을 통해서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 철학입니다. 또 STS라고 저희 뭐 과학학이라고 하는 표현이 혹시 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최근에 등장한 학문인데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연구인 것이죠. 과학이 이 어떤
사물에 또는 대상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과학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학문은 사실 이미 과학이라고 하는 것, 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워낙 바탕을 둔 또는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STS라고 하는 이 과학을 연구하는 학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문 기반의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지만 과학을 연구할 때는 또 그 과학이 만들어낸 경험 자료를 또 끌어내서 어떻게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 있고 많이 하는 인문학의 분야들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자료랑 분리돼서 나뉘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사회학, 과학보다는 그런 경험 자료가 뭐다 뭐 이런 얘기보다 내적인 성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내적인 성찰, 즉 나의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느낀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내적인 성찰, 이걸 줄여서 내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분리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학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사회를 보고 저 사회는 어떻다. 나는 그 사회랑 분리된 존재로서 저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랑 분리된 저 사회라고 하는 덩어리를 연구한단 말이죠. 과학은 뭐 대표적으로 나 연구자가 저기 있는 자연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명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같아요. 내가 인간인데 이 나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살짝 나누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학의 특성이죠. 그럼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로 넘어왔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인문학은 의료와 관련해서 인간의 그런 근원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겠죠. 당연히 인문학이 인간의 근원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으니 이 의료인문학이 붙으면 의료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을 탐구하는 학문일 거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질문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온다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의학이란 무엇인가? 환자와 의료인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건강과 질병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치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좋은 치료와 나쁜 치료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환자와 의료인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연구 방식을 통해서 또는 학문의 방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소아치과 의사로서 한 뭐 10년 안쪽으로 이제 진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에 있습니다만 진료를 하면서 뭐 수련의 때, 군의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로컬에 있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으나 계속 머리에 이런 문제들 또는 문제의식들 또는 질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치료하는 자든 치료받는 사람이든 이 질문은 의료와 마주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사실 믿습니다. 이 의학,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 더 크게 이런 의료 서비스, 의료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의학이라는 건 뭐지? 라고 하는 질문. 나는 지금 의료인으로서 또는 뭐 때로 저는 뭐 치과 의사라고 해도 또는 뭐 치과 의상사라고 해도 내 환자가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환자로서 나는 내 앞에 이 의료 환경에서 만나는 저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의료의 기본이라고 하면 이 둘이 만나는 건데요. 환자와 의료인이 만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 해결이 돼야 되고 해명되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고민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 머릿속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런 질문들을 어렴풋이 해본 적이 분명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런 질문들을 더 파고들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를 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비록 그냥 술자리에서 떠드는 질문이든 우스갯소리든 또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든 흘려보내셨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 질문들은 우리가 살면서 특히나 의료인이든 환자로든 살아가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질문, 환자와 의료인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의료윤리라고 하는 분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 치과의사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과위생사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다. 결국에는 이 의료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면 물론 문제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런 게 다 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의료 환경에 들어와 있으면, 의료 제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은 때때로 사실 상당히 자주 불행해집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나름대로 불행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나름대로 불행합니다.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불행해요.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각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 바빠. 진료해야 돼. 그런 거 꼭 내가 생각해야 돼. 필요 없어. 라고 잊어버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이런 질문들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꿈속에서 또는 갑자기 생활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치과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는 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참 지금 분위기 띄워놓고 이 질문은 다음에 네, 일단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의료인문학이 이런 분야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학과 문학, 의학사, 의철학, 의학과 예술, 또는 예술치료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또 의료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의료에서의 문화, 이 의료에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의료인류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죠. 이런 분야들 중에 일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의료인문학이다라고 하면 크게 한 이런 6가지 또는 그 이상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역사가 됐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해봐야 이제 들여온 지도 20년이 채 안 됐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학문 분야로서 또는 논의로서 다뤄진 것은 사실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5, 60년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외국에서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보통 의료인문학이 한 2가지 파도가 또는 2번의 파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의료윤리, 1970년대에 시작했던 이 의료윤리나 그때 한참 이제 같이 관심을 받게 된 의사학, 즉 의학의 역사 같은 분야들이 의학을 보충하기 위한 또는 의학의 방향성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된 것이죠.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의학교육에서는 특히나 이런 의료인문학이 교양 영역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물론 그때 막 논의가 되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의학의 방식, 진료하는 방식, 우리가 환자를 만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저 첫 번째 파도 안에 아직까지 들어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윤리, 한국의 의사학 이런 것들 해봐야 이제 20년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교양으로 활용돼야 되고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는 다음 파도 얘기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제 의료인문학의 두 번째 파도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인문학이 의학 자체를 성찰하고 그것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학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뭐 1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그 과학 자체가 즉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런 뭐 요새는 그래서 근거 기반 뭐 의학, 근거 기반 치의학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는 뭐 무슨 의료 정보학이라든지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의료라고 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1차적인 역할을 해왔다. 면 이제는 이런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의학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그러냐, 정말로 외국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사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료를 변화시키고 있는 영역들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가치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환자 참여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환자를 얼만큼 더 의료의 중심으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논의를 꽤 오랫동안 해왔죠.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는 별개로 그런 논의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과학 주도, 과학만이 이끌어왔던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환자라고 하는 이 힘이 바꿔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환자를 왜? 환자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관심이 의학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들이 이런 분야, 이런 식의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뭐 보통은 이제 뭐 더 인간적인 의학, 뭐 환자에게 집중하고 공감하는 의료인, 사회의 필요에 반응하는 의료,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중요하잖아요. 환자에게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사회와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쭉 봐도 지금 사회의 필요에 어떻게 의료인이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가는 지금 당장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의학, 치의학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학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진료 잘하면 되지. 아니요. 전혀 사회의 필요에 진료 잘하면 되지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필요를 넘어서 사회의 책임과 사회의 공공성 또는 뭐 어떤 환자가 요구하는 것들, 사회와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가치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진료 열심히 하면 되지 뭐는 아무런 답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가? 네, 의료인문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료인문학이 필요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다 중요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아도 환자에게 좋고 사회에게 좋고 뭐 다 좋은데 나한테 쓸모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의료인문학 강의를 한 지도 벌써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뭐 교수 되기 전에도 강사로 제가 진료를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강의하면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예과 때 배우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죠? 괜히 짐스럽기만 해요. 뭐 이런 답들, 뭐 학생들이 직접 대답을 하든 아니면 그 뭐 학기 말에 설문지에 쓰든 이거 이런 거 왜 배우냐? 이거 무슨 필요인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 지금 이 강의를 혹시라도 뭐 억지로 들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똑같이 가지는 생각이 아니실까 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치과의사 선생님이든 다른 분들에게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한 이런 3가지 정도. 첫 번째, 진료와 상관없기 때문에. 두 번째, 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뭐 더 정확히는 응용 과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뭐 의사가 잘해야 되고 뭐 치과 의사가 잘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뭐 규제, 처벌 뭐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인문학, 의료인문학, 의료윤리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저는 이 각자에 충분히 다 답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요. 진료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저희 뭐 예를 들어 제가 학생 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물론 잘하죠. 지금도 잘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나가서 개원하는 거는 공부랑 별로 상관없어. 왜 공부랑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학문이고 그냥 진료만 그 배운 대로 잘하면 되는 거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가서도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진료도 잘하고 진료 잘하는 친구가 성공하고 그 성공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잣대로 재든 뭐 돈을 잘 버는 거든 아니면 존경을 받는 일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는 일이든 간에 공부 잘하는 게 그 출발점이고 결론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죠? 치의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실제로 진료라고 하는 것이 1대1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 때는 치의학은 사람 사이에 대한 일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또 치의학이 과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는 똑같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의학, 치의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지식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한국은 워낙 의료법이 의료윤리랑 똑같아서 근데 무조건 이런 논의를 들으면 그건 규제고 처벌이고 내가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것 뭐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저기 의료윤리 강의 다니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 또는 더 넓게는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이야기지 뭐 이거 틀렸고 그래가지고 처벌이 얼마고 그래서 무슨 벌금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윤리 다른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의료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업무의 대부분은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의사로서 또는 환자로서 계속 만나는 것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치료해야 되는 것은 입안에 있든 구강 안에 있든 전신에 있든 질병이겠죠. 그러나 그 질병을 게재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인간이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질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술식을 잘 이해하고 그 기전을 과학적으로 무슨 분자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생화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한들 또는 통계학적으로 그런 것을 아주 그 경영성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들 과학이 설명해 주는 부분은 진료의 아주 일부분이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인문학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진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수련회 때부터 또는 학생 때부터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이건 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지? 물론 공부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교과서를 다 외운다고 진료를 더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알죠. 지금 나에게 내가 진료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내 앞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좀 답이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